저는 지금 산지직송을 메인으로 하는 식품 쇼핑몰에서 CEO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100억대 정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좋은 상품을 떼다가 파는 프리미엄 모델은 아니에요. 가성비, 거기에 초점을 맞춘 모델입니다. 가격을 최대한 낮추려고 중간 마진 다 걷어내고 상품도 1등급보다는 가정용이나 못난이를 위주로 잡습니다. 가성비를 맞추려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해당 사업 모델의 경우 프로모션이나 광고를 하면 신규는 계속 들어오는데 한번 산 사람들의 재구매율이나 재방문 비중이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격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가성비로 맞추다 보면 상품에서 CS 비율도 좀 생기고 불만족 비율도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안 돌아올 이유가 가격 외에도 여러 가지로 쌓이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매달 신규 유입을 채워야 되는 구조예요. 광고비를 안 쓰면 그달 매출은 대부분 그냥 빠지게 됩니다. 저도 이 구조를 좀 더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바꾸기 위해 계속 부딪히면서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격을 더 낮추면 되겠지. 마진은 더 줄이고 사은품을 끼우고. 근데 저보다 더 싸게 파는 데가 이미 너무 많습니다. 이커머스에서 가성비 싸움은 끝이 안 보이는 레이스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성비가 문제가 아니라 가격 말고 다시 돌아올 이유가 생각보다 너무 없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부딪히면서 정리하고 있는 이 흐름, 공급 가행 시대에 왜 가성비가 함정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시도해 볼 만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성비라는 단어, 사실 이거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거의 정답처럼 들리는 단어거든요. 가격 낮추면 팔린다, 싸게 주면 고객은 온다. 다 맞는 말이에요. 기본은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반에 산지직송이라는 모델을 잡은 거예요. 중간 단계 다 빼고 농가에서 바로 같은 품질을 더 싸게, 이거보다 명확한 가치가 어디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운영해보면서 부딪힌 게 뭐냐면 저는 고객한테 드릴 게 상품밖에 없는 거예요. 신선한 상품, 합리적인 가격, 이게 다입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번 사보고 만족하더라도 사실 그 다음에 굳이 저한테 또 와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옆가게가 100원 더 싸면 옆가게로 갑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로켓으로 오면 그땐 또 쿠팡으로 갑니다. 제가 가성비를 무기로 들고 있는데 저보다 더 큰 가성비를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영원히 그 사람들이랑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팅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번 방향을 틀어봤어요. 상품 말고 사람을 보여주자. 이 농가, 이 시장, 이 사람이 키운 거예요. 인물 중심으로 가보기로 한 거죠. 근데 제가 부딪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기준으로 키우고 뭘 좋아하고 어떤 결을 가진 사람인지 그 사람의 취향을 제대로 보여주질 못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정도에서 멈춘 거죠. 인물은 등장하는데 인물의 결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냥 사진 한 장이 추가된 상세 페이지가 돼버린 겁니다. 효과는 솔직히 초반에는 좀 좋은 듯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변한 게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시도를 하면서 한 가지는 좀 보이더라고요. 제가 사람들한테 저해했던 건 더 싼 가격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만든 게 마음이 든다 는 그 감각이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시장이 한번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금 이커머스 시장은 공급이 정말 미친 듯이 많거든요. 같은 카테고리에 셀러가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성비는 누구나 들이댈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가는 가게들을 보면 가격이 제일 싼 데가 아니에요. 여기 사장이 고르는 건 뭔가 좀 다르더라. 아니면 이 채널이 풀어주는 결이 내 취향이랑 정말 잘 맞는다. 이게 작동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시장의 게임이 바뀐 거죠. 가격 게임에서 취향 게임으로. 이게 제가 최근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AI가 발전하면서 이 취향 게임에 대한 영역이 훨씬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하고 있는 첫 번째 방향은 이겁니다. 구매 이유를 가격 밖에서 한번 짜본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가격으로 들어온 고객은 가격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건 거의 법칙에 가까워요. 10% 할인으로 들어온 사람은 옆가게가 11% 할인을 하면 글로 갑니다. 그 고객을 비난할 수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선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짜느냐? 제가 지금 해보고 있는 건 상품 설명이나 훅을 잡을 때 가격 외의 단어를 하나라도 더 배치하는 거예요. 이 사장은 어떤 기준으로 골랐는지, 왜 하필 이 시기에 이 상품인지, 이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먹어주면 좋겠는지, 가격이나 스펙 말고 취향을 드러내는 한 줄, 이게 들어가는 순간 페이지의 결이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신선식품을 파는 사람이면 이 농수산물이 지금 왜 신선하고 왜 맛있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 왜 지금 제철이고 제철은 언제까지인지 이런 세부 사항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쇼핑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당장 해볼 수 있는 건 본인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서 가격, 스펙, 할인 이 세 단어를 제외했을 때 페이지에 뭐가 남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남는 게 거의 없으면 그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빼면 정말 깡통이더라고요.
거기서 후기나 이런 걸 내세울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요. 한 줄이라도 본인의 취향이 들어간 문장을 넣는 거, 이건 솔직히 5분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번에 매출이 뜨는 일은 솔직히 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해보고 나서 왜 또 우리 가게에 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인물 말고 성향을 보여줘라. 이게 아까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던 부분이랑 연결이 돼요. 저 인물 페르소나를 시도할 때 놓친 게 정확히 이거였더라고요.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라는 건 사실 인물이거든요. 근데 인물 자체는 사실 정보예요. 정보는 다른 데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향은 정말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른다. 뭐 이 사람은 이걸 안 합니다. 왜냐면 본인 기준이 안 맞으니까. 이게 보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결을 따라가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누구나 보이는 사실,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의 취향이나 나의 생각, 가치관이 맞는 사람은 뭔가 한 번 더 눈길 가게 됩니다. 그게 여기에도 정확히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시도해볼 수 있는 건 본인 상품을 고를 때 이건 절대 안 드린다 라는 기준을 하나의 글로 써보는 거예요. 저는 색이 너무 진한 사과는 안 드립니다. 보기에는 좋은데 단맛이 없거든요. 이런 한 줄, 이게 들어가면 고객은 그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기준이 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로워가 따라오고요. 이건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작은 쇼핑몰도 똑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걸 어떻게 글로, 영상으로 풀어낼지에 대해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처음 한두 개는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니까 고객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되지만, 근데 이게 쌓이면 가게의 결이 잡힌다는 감각은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쌓아가는 게 앞으로는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정말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선택받는 단위가 상품이 아니라 채널이 됐다는 겁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상품을 사러 와서 아, 이 사과 싸네, 아,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정말 다릅니다. 사람들이 아, 이 채널에서 사는 게 마음이 든다 라는 감각으로 느껴집니다. 같은 사과를 팔아도 A 가게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B 가게에서 사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가격은 비슷한데도요. 그 차이가 뭐냐면 그 채널 자체가 브랜드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제가 시도해보고 있는 건 쇼핑몰을 단순히 상품 진열대에서 취향 채널로 천천히 옮겨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상품 소개 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주는 뭐 제철이어서 이런 상품이 들어왔어요. 이거 왜 골랐냐면 품질이나 가격이 너무 잘 맞아요 라는 등의 짧은 영상들을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이걸 채널 안에서 계속 쌓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게 쌓이다 보면 소비자들은 우리가 가성비가 좋아, 가격이 싸, 품질이 좋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하겠지만 단기적인 성과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쌓이면 가격이 아니라 채널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채널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재방문이나 재구매, 리텐션으로 이어지는 쇼핑몰을 구축하는 첫 단계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쌓아가다 보면 매출이 느는 것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댓글이나 공감, 이런 소비자의 자연스러운 반응들도 이전보다는 훨씬 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도하면서 만약 객관적인 지표로 추적을 해보고 싶다면 매출뿐만 아니라 댓글이나 반응, 공감, 이런 감정적인 요소에 대한 지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면, 공급 가행 시대에 가성비가 함정이 되는 이유는 가성비는 누구나 들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성비만 내세운 쇼핑몰은 들어왔던 고객들이 만약에 옆가게에서 더 싼 가격을 제시하면 자연스럽게 거기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신규 유입을 영원히 채워 넣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 구조입니다. 제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 거는 세 가지가 있었죠. 구매 이유를 가격 밖에서 설계하고, 인물이 아니라 성향을 보여주고, 선택받는 단위를 상품이 아니라 채널로 옮긴다. 저는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 뚜렷해지는 게 있습니다. 더 열심히 파는 거랑 더 잘 파는 거는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겁니다. 가격 더 내리고, 광고 더 돌리고, 사은품 더 끼우고, 이건 더 열심히 파는 쪽이에요. 근데 시장이 바뀌었으면 같은 자리에서 그걸 더 세게 미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미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그 방향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드리는 거니까 이 방향이 정답이다 라는 느낌보다 아, 이런 방향도 있구나, 이런 흐름도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 뭐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가격 이외에 고객들이 들어올 또 다른 요소가 있는지 생각되시는 게 있다면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세요.